계좌 추적권까지. 예. 요건 FIU에도 계좌 추적권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실제로 예. 계좌 추적권을 갖고 있는 기구는, 합법적으로 갖고 있는 기구는 검찰밖에 없습니다. 예. 2년이 안 넘었죠. 뭐 1년도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게 부동산이 막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됐지 않습니까? 네, 이건 네. 누가 검토도 안 했는데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나오고 안 나오고의 차이는 이제 그 김연아 의원인가요? 통합당에 네.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을 모르시고 하신 것 같아. 그분은 뭐라고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무나 많은 권한들을 정부가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네. 이거는 네. 국민 기본 재산권. 네. 근데 이제 엄밀히 따지면 이 내용은 MB 박근혜 정부 통합당이죠. 통합당 전신인데 거기서 안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마 문재인 정부도 어쩔 수 없이 이걸 진행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에 뭐 문재인 정부라 해서 뭐 문재인 정부에 있는 민주당에 관계되는 사람들도 해당 안 되라고 해당이 될 수도 있겠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니까는 여야 할 것 없이 두려운 하나의 법안이지 않을까. 엄청나게 무서운 네, 거죠. 무서운 법입니다. 이거. 그래서 부동산 값은 제가 보니까 근데 이제 FIU에서는 검찰 요청에 의해서 리뷰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걸 보고 그거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했죠. 근데 네, 이제 그렇습니다. 맞는 것 같네요 지금 거의 보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금융정보분석원이 수행하고 있는 의심거래 또는 고액현금거래 네. 이런 수준의 그 권한을 가지게 되질 거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요거는 네. 검찰이 가진 계좌 추적권 못지않은 권한을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될 거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기재부와 이제 국토부 관계자는 뭐라 그랬냐면 네.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국민을 보호하고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네.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구입자금 출처 조사, 이게 무서운 거죠. 네, 그게 이제 우리가 거기부터 말하는 시작해서 FIU의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계좌 추적권까지. 네. 요건 FIU에도 계좌 추적권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실제로 네. 계좌 추적권을 갖고 있는 기구는, 합법적으로 갖고 있는 기구는 검찰밖에 없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렸습니다. 네. 저희가 FATF의 공고사항 네. 그랬죠? 네. 관련해서 한번 네, 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불법 자금에 대한 감시 기능을 네, 강화시켜야 된다, 한국도.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듣고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중에 하나인 네. 부동산에 관련된 불법 자금들을 감시를 하자. 꼭 불법 자금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네, 나 경제지들은 네, 이 내용을 말합니다. 네. 어떻게 내용을 말을 하냐. 네. 왜 국민의 재산권이나 이런 것들을 침해를 하려고 하니까 의심스러운 자금. 의심스러운 자금을 감시하자. 네, 네. 근데 이 지금 해석이 네. 궁금해요. 네,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네. 이 조중동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내용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FATF에서 네. FIU라는 그 산하 기구에 네. 현재 국제 조직 기구로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거를 감시를 해서 하자라는 거의 일부 아닙니까? 지금? 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네. 그런 회의의 불법 자금이 유출이 됐던 것들을 뭐 그냥 놔뒀죠.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게끔. 그때 예. 나갔던 건 아니고 네, 그 전에 나갔던 우리 거죠. 옛날 박정희 정권 때부터 나갔던 네. 돈이죠. 나갔던 돈들에 대해서 그냥 한국에 들어오든 검은머리 애국인이 돼서 들어오든 뭘 들어오든 한국만 들어오면 지하자금 양성화까지 뭐 말하면서 네. 들어오라고 했는데 그 자금이 어디로 쏠렸죠 지금? 부동산에 거의 우리가 쏠렸다라고 우리 예측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의뢰 반란에서 그렇게 쏠렸을 것이다. 네. 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네. 뭐 부동산 TF팀을 만들겠다. 부동산 상설 기구로 만들겠다고 하니까 네. 이게 막 엄청난 양이 나옵니다 지금 부동산이. 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저희가 하나의 의뢰 반란에 뭐 어떻게 보면 성과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뭐 듭니다. 너무 자화자찬. 문재인 대통령께서 10년 동안 안 했던 네. FI 공고사항이죠. 안 했던 것들을 네.
이제 부동산이라 또 하겠다라는 의지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부동산이 네. 너무 올라가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이 내용은 조중동에서 말하는 거나 일반 경제신문에서 말하는 거하고 틀리게 네.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지금. 네. 그죠?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부동산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시행하기로 했었는데, 네. 지금 그동안에 9년 동안은 안 해왔다. 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이라 또 이번에 이거 잡겠다. 이런 네. 내용을 발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나마 발표가 됐으니까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시면 조금 전에 그 말은 정부 네. 입장에서 못하자. 그런 말을 할 수 그러니까 없다. 그거. 왜냐하면 네. 국제 조약이 네, 조약이 있으니까. 문제인데. 그 내용을 한번 그러니까 얘기해 이제 주시죠. 예. 우리가 그때 이제 미국의 그 월드 트레이드 타워에 왜 비행기가 쏟아맞고 그냥 막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때 미국에서 큰 반성을 했어요. 왜 네. 미국의 네. CIA, FBI 이런 굉장한 정보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왜 이런 테러 자금들이 거액 자금들이 움직이는 걸 우리가 미리 탐색을 못했느냐? 예, 그렇죠. 그런 반성하에 미국 주도로 예. OECD 산하의 FATF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예. Financial Action Task Forces라는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예. 그 OECD 회원국들이 FIU 예. 이런 법을 예. Anti-Money Laundering 예. 자금 세탁 방지 3법이라 그래요. 예. 그런 법을 만들게 해놓고 예. FATF에서는 5년을 주기로 그 회원국들을 뺑 돌아가면서 시스템을 리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차 리뷰를 받고 예. 5년에 한 번씩 원래 리뷰를 받아야 되는데 MB 때 우리가 의장국이었어요. 아,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로비를 했는지 어땠는지 몰라도 예. 다른 나라는 5년에 한 번씩 리뷰를 받는데 우리나라는 요번에 10년 차에 걸쳐서 리뷰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장국이니까 안 했을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이제 그걸 예. 리뷰를 받았는데 거기서 지난번 의뢰반란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예. 굉장히 긴급히 법을 바꿔서라도 이걸 제도를 시행을 해라 그렇죠, 그렇죠. 하는 있었죠. 권고사항들이 예. 쫙 있었습니다. 예. 그 중에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예. 실명 우리 지금 실명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금융실명법이. 금융실명법. 근데 실명 제도를 강화해라. 네. KYC를 강화해라. 이 얘기는 제가 볼 땐 네. 그때 우리 언론에 시끄러웠던 이건희의 4조 5천억 차명 비자금 사건. 예. 아마 요거를 뒤집어서 아마 그런 식으로 권고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돈들이 우리나라의 저쪽 그 영국의 이제 그 어떤 NGO 기구에서 예. 발표한 걸 보면 예.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불법으로 유출된 자금이 800조라고 합니다. 예. 해외로 불법으로 유출된 돈들이 예. 펀드니 뭐 해외 그 이제 뭐 어떤 저 텍스 헤이븐 같은데 예. 세금 천국을 삥삥 돌아다니면서 예. 위장이 돼요. 예. 그래갖고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말로 국내에 들어옵니다. 예. 그런 돈들이 들어와서 주식시장 교란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 중에 한 부분이 저희들이 부동산 시장이라고 봤던 거죠. 예. 그러니까 펀드나 또는 신탁이나 이런 어떤 해외 자금들이 들어와서 이 부분은 FIU를 전체를 뜯어오지 못한다면 예. 부동산만이라도 이걸 좀 때려잡아야 된다. 예. 그런 것 말씀을 같습니다. 드린 예. 적이 있었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예. 지금도 부동산 시장 감독을 맡고 있는 조직이 있어요. 그게 예. 이제 상설 조직은 아니고 예. 국토부 산하의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 TF.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한국감정원에서 이제 파견받은 사람이 14명이에요. 요 사람들이 탈세, 위법대출, 이상거래, 매매가 담합, 허위매물 등 이런 시장 교란 행위를 감사했다 그랬는데 14명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80명으로 늘린다는데 이걸 가지고 조중동이나 일반 경제신문이 까는 이유가 네. 말 그대로 경찰 국가 만드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제 서두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고 당연히 국제기구가 우리나라 때 공고사항 중에 하나다. 네. 공고사항에 진짜 제가 보니까 한 10명까지 되는데 그 중에 다 하나 조금 이제 너무 이제 문제가 되니까 네. 문재인 정부도 이제 왜냐하면 외국에서 자본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네. 불법 자금이. 그래서 우리 국내 경기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부동산으로 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주식시장 교란되고 지금 그렇습니다. 난리가 아니었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정부는 상설 기구를 창설한다라는 거에 저는 100% 네. 소장님이랑 공감을 네. 하고 있고 네. 7월 10일 날 대책과 8월 4일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 이후에 부동산이 이제 상당히 이제 혼란 상황으로 지금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30대를 중심으로 해갖고 영끌이다, 영혼을 끌어모아서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좋은 소식 같지만 강남권의 부동산 오름세를 좀 주춤하고 있고 법인에서 뭐
주택 사는 것들 그런 것도 또 지금 많이 팔리고 있어요. 네. 상황이 나아진 거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죠. 네. 서울 강남 3구 네.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지난 8월 4일 국회를 통과한 일명 부동산 3법에 대한 고객들의 문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네. 얘기합니다. 예. 대체로 내년 6월부터는 예. 보유세율이나 공시 가격도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늘어나는 세부 부담 때문에 예. 다주택자들이 예.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시간이 지나면서 주택이 많은 사람, 법인 소유 매물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있습니다. 극소수이지만은 고가 거래가 계속되고 있어서 강남 아파트 가격이 꺾이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불행하지만 어쨌든 양비론이 계속 공존하고 있는 공존하고 것 있는 같습니다. 상황입니까? 네. 부장님 그러면 네. 부동산 감독기구 네. 이제 일명 언론에서 말하는 네. 설치가 되면 네. 어떻게 상황이 변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네. 근데 정부 발표를 보면 청와대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 예. 자본시장법에서 예. 우리 주식 시장에서 예. 시장 교란 행위 예. 요거 이제 주가 조작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거는 굉장히 엄한 규제를 가하고 있어요. 아. 근데 부동산 시장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예. 선량한 국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예.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의 목적이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어요. 예. 기재부와 이제 국토부 관계자는 뭐라 그랬냐면 예.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국민을 보호하고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예.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구입자금 출처조사 이게 무서운 거죠. 예, 그게 이제 우리가 거기부터 말하는 시작해서 FIU의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거가- 거기에 보면 예. 계좌 추적권까지. 예. 이건 FIU에도 계좌 추적권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실제로 예. 계좌 추적권을 갖고 있는 기구는 합법적으로 갖고 있는 기구는 검찰밖에 검찰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FIU에서는 검찰 요청에 의해서 그러니까. 리뷰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걸 보고 그거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했죠. 네,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맞는 것 같네요 지금 거의 보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금융정보분석원이 수행하고 있는 의심거래 또는 고액현금거래 예. 이런 수준의 그 권한을 가지게 되질 거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요거는 예. 검찰이 가진 계좌 추적권 못지않은 권한을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될 거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기서 나온 걸 가지고 우리 이제 만약에 이게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는 돈의 자금 출처가 빡 밝혀지게 되면 예. 현행법에 의해서 거의 전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게 만약에 예. 세법상에 예.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증여세가 엄청나게 물릴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사안이 되고 있고 뭐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예. 큰 권한을 부동산 시장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동산 불법거래. 3법에 의한 예. 세금 보유세 강화 이런 예. 거하고는 예. 여기서 차원이 이제 큰 것 여기서 계좌 추적에서 만약에 그런 사유가 걸리게 된다 그러면 예. 보유세 몇 푼 내는 끔값 수준의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 아예 그냥 통째로 뺏길 수 있는 예. 그런 상황 예,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래서 정부가 이거를 조심스럽게 안 했던 것도 문재인 정부가 지금 벌써 그 공고사항이 나온 지 2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2년이 안 넘었죠. 뭐 1년 됐나요? 1년도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게 부동산이 막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됐지 않습니까? 네, 이건 네. 누가 검토도 안 했는데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근데 이제 이게 나오고 안 나오고의 차이는 이제 그 김연아 의원인가요? 통합당에 네.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을 모르시고 하신 것 같아. 그분은 뭐라고 뭐라고 하셨냐면은 네. 너무나 많은 권한들을 정부가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이거는 네. 국민 기본 재산권. 네. 근데 이제 엄밀히 따지면 이 내용은 MB 박근혜 정부 통합당이죠. 통합당 전신인데 거기서 안 했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아마 문재인 정부도 어쩔 수 없이 이걸 진행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에 뭐 문재인 정부라 해서 뭐 문재인 정부에 있는 민주당에 관계되는 사람들도 해당 안 되라고 해당이 될 수도 있겠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니까는
여야 할 것 없이 두려운 하나의 법안이지 않을까. 엄청나게 무서운 네, 거죠. 무서운 법입니다. 이거. 그래서 부동산 값은 제가 보니까 이걸로는 100% 잡을 수 있다. 이제 만약에 제대로만 생기면 네. 아마 여당 의원도 반대할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내년에 믿지도 않는.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건 뭐 확언하시는 건 좀 아니, 그럴 것 같다. 너무 예상. 오버합니다. 오버합니다. 오버. 그럴 것 같고. 어, 자, 그리고 좀